안녕하세요. 딱딱한 뉴스를 쉽고 재밌게 풀어드리는 시사건건 홀스형입니다. 자,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력 이야기입니다. 자, 제가 어제 영상에는 이 미사일 지침 종료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가장 먼저 다뤘지만 정말 이 많은 디테일이 숨어 있었던 이번 방미였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이었어요. 어떤 디테일이 숨어 있었느냐, 이것에 대해서 제가 좀 유심히 들여다봤는데요. 재밌는 것들이 꽤나 많이 있더라고요. 자,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너무 많은 걸 얻었습니다. 언론들도 정치권에서도 야, 이거 너무 많이 얻었는데 화들짝 놀라는 표정이고요. 깔려고 하는데 깔 게 없어서 지금 조용한 상황이죠. 자, 그 정도로 많은 것을 얻어냈다라고 한다면 미국이 너무 착해서, 바이든이 너무 호인이라서 뭐 이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무언가를 내줬다는 건데 어떤 거를 내줬고 어떤 것을 받아왔느냐, 이 부분을 들여다봐야지 돼요. 미국이 그냥 남의 나라 좋은 일을 할 리가 없잖아요. 자, 미국, 전 세계의 큰형님, 전 세계의 경찰, 전 세계의 두목입니다. 저는 미국이란 나라를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 좋은 나라거든요. 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미국이 전 세계 깡패짓을 얼마나 많이 하는데 미국이 좋은 나라라니. 맞습니다. 미국은 깡패 국가죠. 무서운 게 없어요. 자국의 이익만 있다면 뻔뻔한 일도 서슴지 않고 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미국이 좋은 나라냐? 인류의 역사를 쭉 보잖아요. 미국처럼 힘이 압도적인 나라가 이렇게 깡패짓을 조금밖에 안 하는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나라라는 겁니다. 깡패는 깡패인데 깡패 중에서는 굉장히 착한 깡패더라. 우리가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조금만 나쁜 마음을 먹으면 전 세계는 황폐화될 수 있어요. 역사가 그걸 뒷받침해주고 있죠. 여러분, 만약에 중국이 미국을 잡고 전 세계 1위의 나라로 등극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전 세계 질서가 어떻게 될까요? 상상만 해도 아찔하시죠? 그래서 미국은 좋은 나라라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이렇게 힘센 나라가 깡패짓을 요만큼밖에 안 하는 나라가 없다. 그러니까 좋은 나라다. 약간 역설적이긴 한데, 아무튼 미국이란 나라와는 우리는 절대로 사이좋게 지내야 합니다. 역사적으로도 미국하고 친해서 잘 사는 나라는 있어도 미국하고 틀어져서 잘 사는 나라는 없어요. 뭐 미국하고 친하다고 해서 무조건 잘 사느냐? 그건 성립하지 않을 수는 있으나 미국하고 척져서는 절대로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없다. 이것도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하고 무조건 친해야 돼. 미국하고 친하면 좋아요. 하지만 일본처럼 그냥 이용만 당하는 건 또 안 되죠. 그래서 외교력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럼 미국은 왜 우리나라한테 이렇게 많은 선물 보따리를 풀었을까? 이걸 들여다봐야 됩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 외교의 디테일이다. 요걸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 기업이 44조를 투자하겠다라고 했죠. 바이든이 얼마 전에 이 웨이퍼, 반도체 웨이퍼를 들고, 자, 이거 보여? 이거 미국에다가 투자해야 돼. 반협박을 했었죠. 기업인들 모아놓고. 근데 거기에 초대된 기업인들은 그래도 다행이었습니다. 초대 안 된 기업인들은 이거 우리한테는 기회가 안 오나? 그럼 미국한테 찍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불안감에 떨 수밖에 없죠. 당연히 삼성전자도 초대받았었고 각 기업의 트위터로 바이든 땡큐를 외쳤습니다. 우리도 투자하겠습니다. 바이든. 자, 미국 대통령은 언제나 가장 먼저 신경 쓰는 게 실업률이에요. 일자리. 그런데 미국이 지금 가장 강력한 산업은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는 업종들이 아니에요.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뭐 이런 회사들이거든요. 클라우드 서비스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빅데이터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세계를 호령하고 있는 기업들인데, 안타깝게도 이 기업들은 일자리를 어마무시하게 창출하는 그런 회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조업 기반이 좀 필요한데 지금 미국의 제조업은 경쟁력을 점점 잃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대한민국 제조업 강국이죠. 한국이요, 전 세계에서 5손가락? 제 생각으로 이제 한 3손가락이 됐을 것 같은데 제조업 최강 국가가 대한민국이에요. 조선업까지도 대한민국이 꽉 먹고 있잖아요. 반도체, 배터리, 조선 못하는 게 없습니다. 제조업으로는 확실히 강한 나라 대한민국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번에 44조를 투자하기로 했어요. 바이든 입장에서는 일자리 창출도 되고 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기업이 미국에 투자하는 것 굉장히 마음에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문재인 정부 외교의 디테일이 숨어 있었더라고요. 이 기업들이 44조를 투자하겠다라고 하는 지역이 바이든과 민주당이 민감한 지역들이에요. 반드시 이겨야 되는 지역들. 이런 지역들로 간 겁니다. 우리가 이 지역, 이 지역, 이 지역에 공장을 짓겠다. 이건 아마도 문재인 정부의 외교팀과 기업이 서로 조율한 내용이 아닐까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자, 기업은 투자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인센티브 주십시오. 우리 기업 여기다 투자할 테니 인센티브 주십시오. 다른 기업보다 혜택 주십시오. 자, 혜택도 줄 겁니다. 왜냐? 반드시 이겨야 되는 접전지에다가 투자를 하겠다라고 한 거니 그 지역의 경제가 어느 정도 살아날 것이고 그러면 그 지역은 민주당이 확실히 먹을 수 있을 것이다. 가려운 데를 제대로 긁어준 거죠. 인센티브 그게 문제겠습니까? 민주당과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인센티브 드릴게 그 지역에다가 돈 팍팍 투자 좀 해줘 이겁니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 외교의 디테일이 숨어 있다. 저는 이렇게 봤고요. 또 하나의 디테일이 숨어 있었습니다. 자,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과는 다르게 한국이 대중국 전면에 나서지 않도록 배려를 해줬어요. 자, 그런데 미국이 한국을 배려해줄 이유가 있을까요? 없죠. 그런데 배려를 해줬단 말이에요. 왜 배려를 해줬을까? 한미 정상회담 선언문을 좀 들여다봤는데 남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선언문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우리는 또한 중미 북부 삼각지대 국가들로부터 미국으로의 이주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식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은 2021년, 2024년간 중미 북부 삼각지대 국가와의 개발 협력에 대한 재정적 기여를 2.2억 불로 증가시킬 것을 약속하였다. 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미국이 한국을 배려해준 이유가 여기에 있었구나 라고 느꼈어요. 자, 미국은 중국을 압박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의 힘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정상회담에서 중국과 전면적으로 대척하는 위치에서는 빼줬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한국이 미국이 껄끄러워하는 남미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해 주겠다. 이런 역할을 하고 나선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자, 미국은 남미와의 관계에 대해서 껄끄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동안에 남미한테 한 짓들도 있고요. 자, 우리는 중국과 너무 대척점에 서면 또 껄끄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먼저 우리가 남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남미에다가 투자를 하겠다. 자, 남미의 경제가 안정화되면 불법 이민자들의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이고 남미가 안정화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할 거란 말이죠. 거기다가 남미의 값싼 노동력으로 제조업 기반을 활성화시킨다면 중국의 제조업의 힘을 억누를 수 있는 카드가 될 것이다. 뭐 이런 것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한미 정상회담 선언문에서 남미 얘기가 좀 뜬금없게 들렸는데 이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니 이것도 문재인 정부의 외교력 디테일이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자, 이것은 그냥 저의 추측이긴 합니다만 이런 디테일이 없었다면 미국이 그렇게 많은 선물 보따리를 문재인 정부에 주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미국이 일방적으로 선물 보따리를 퍼준 적은 없습니다. 물론 예전에 우리가 전쟁이 끝나고 너무 못 살 때 그때는 미국이 우리한테 엄청 퍼줬죠. 왜냐? 소련과 미국의 이 체제 싸움, 그 대리전을 북한과 대한민국이 하고 있었거든요. 북한보다 못 사는 건 절대 안 된다. 미국은 딱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돈을 퍼부은 거죠. 우리 입장에서 돈을 막 엄청 쏟아져 준 것 같았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푼돈이었어요. 너무 가난한 나라였기 때문에. 아무튼 그때를 제외하고는 일방적으로 퍼준 적은 없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테일을 하나하나 찾아봤어요. 아무튼 문재인 대통령 협상가, 외교의 달인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 인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한미 정상회담에 숨어있는 디테일, 외교의 달인 문재인 대통령 이야기였습니다.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끝!